3월 30일 월요일 정리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4,275명이며 5,228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158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어제 새롭게 확진된 신규 확진자는 78명이며 격리 해제는 195명이고 안타깝게도 6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위로를 전합니다. 신규 확진자 78분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사례는 13건, 지역사회에서 확진된 사례가 16건으로 모두 29건입니다. 이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국민들입니다. 현재까지 해외 유입 사례는 총 476건이며 우리 국민이 약 90%, 외국인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 해외 유입자 현황과 조치 사항,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철저한 자가격리 이행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교통지원, 격리시설 준비와 함께 젊은 유학생들이 지침과 권고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영웅들인 의료진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의료진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보호되어야 하며 감염된 의료인들이 우선적으로 치료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오늘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8일차에 접어드는 날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전국적으로 종교시설 8만 9천여 개소, 노래방 4만 8천여 개소, 실내 체육시설 4만여 개소 등 총 38만 3천여 개소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방역 지침을 위반한 3만 9,809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대다수의 종교시설이 주말 종교 행사를 하지 않았으며 종교시설과 유용시설 등도 운영을 중단하거나 방역 당국이 정한 준수사항 지키기에 동참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17일째 매일 완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초과하여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집단시설 감염 사례와 해외 유입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사회 전파를 상당 수준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 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실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 대응의 목표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우리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염 규모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금주내로 의학, 방역 전문가와 노사,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 시기와 방법, 전략을 논의하고 더불어서 자발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방역 실천을 위해 반드시 지킬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지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활공간 침입을 차단하고 바이러스의 생존 환경을 제거하고 몸 밖으로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전파 경로 차단을 위한 기본 실천 수칙으로서 핵심 수칙과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 따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세부 지침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3월 23일부터 5일간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하는 방역관리에 대한 질문을 반영하여 세부 지침을 만들고 있으며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수칙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대본 논의에 이어 오늘부터 전문가 회의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하여 생활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 발굴 협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한 준비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 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어제 발표한 대로 4월 1일 0시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 장기 체류와 단기 체류를 막론하고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됩니다. 일부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의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격리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격리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입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 체류 외국인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익과 공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격리 대신 공항 내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후 국내 활동이 가능하며 체류기간 동안 매일 유선으로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적용합니다. 짧은 기간의 단기 체류 외국인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지켜야 하므로 사실상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식료품, 생필품 등을 지원합니다. 다만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가 될 경우에는 우연적 접촉에 의해 비자발적인 자가격리를 감수해야 하며 경제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만 해외 입국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검사비와 치료비에 대해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합니다.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시혜적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비용을 개인이 지불토록 한다면 가난한 이들은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설사 코로나19로 확진된다 하더라도 치료비를 낼 수 없어 치료를 피해 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가격리를 어기는 것은 감염병 예방법과 검역법 위반 사항으로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 장소는 자가주택 또는 격리시설 이용이 원칙이며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은 자가격리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이나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자가격리자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에서는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GIS 통합상황편을 통한 추적관리, 주민신고제 운영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될 것이며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자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자가격리 되신 분들이나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지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가격리의 경우 일상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 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중이거나 치료 중인 분들도 피해자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해와 지지를 보내주는 것도
우리 사회의 공동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또 그리고 의료인들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진료에 여념이 없으신 의료인들께는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부는 의료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협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1차 방역에 힘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남은 일주일 동안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협력하며 다 함께 대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